오늘은 극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극한을 들어가는데 이 극한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학생은 지금 앞에 안 보고 계속 책상만 보이네요.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퍼즐을 풀고 있었습니다. 김예민 학생은 수업 끝나고 제 연구실로 좀 찾아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까 퍼즐하고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만든 퍼즐이라서 이렇게. 그래요? 네. 한번 나가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퍼즐의 규칙을 설명해보죠. 화면을 보시면 여러 개의 정사각형에 각 칸에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저희의 목적은 이 퍼즐에서 특정한 위치에 색칠을 하는 것입니다. 색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서 색을 칠해야 됩니다. 각 칸의 숫자는 그 칸을 중심으로 가로와 세로에 색칠된 영역의 개수를 뜻합니다. 다른 칸 역시 이 칸을 중심으로 하는 색칠된 영역이 3개임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칸 역시 이 칸을 중심으로 하는 색칠된 영역이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칸에 적혀진 숫자를 이용해서 영역을 색칠하면 되는 퍼즐입니다. 규칙을 파악하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간단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셨나요? 처음 문제는 펄스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문제의 경우 꽤 복잡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건가요?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퍼즐을 해결하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퍼즐을 수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전략을 수립합니다. 첫 번째, 번역입니다. 일상 언어, 즉 퍼즐의 요소를 수학적 언어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가공입니다. 수학의 도구를 이용해서 퍼즐의 정보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공합니다. 세 번째, 재번역입니다. 가공된 수학적 언어를 다시 일상 언어로 번역합니다. 이 정보는 우리가 해석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첫 번째 개념으로 행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개 이상의 수나 식을 직사각형의 배열로 나열하는 것. 퍼즐의 각 칸은 숫자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숫자들을 가져와서 행렬의 요소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퍼즐에서 칸의 숫자를 가져온 행렬을 A+라고 표기해 주겠습니다. 그럼 색칠된 영역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색칠된 영역의 경우 색칠되지 않은 영역은 0, 색칠된 영역은 1을 주어서 행렬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예시로 위의 퍼즐에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 행렬의 경우 A-라고 표시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으로는 함수입니다. 함수는 쉽게 말해서 하나의 원소를 주었을 때 일련의 규칙에 따라서 그 원소에 대응되는 정확히 하나의 원소를 주는 관계를 뜻합니다. 왜 굳이 함수인가요? 왜냐하면 A+와 A-의 함수 관계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규칙에 의하면 A+의 숫자는 그 숫자를 기준으로 십자가를 이루는, 즉 플러스 모양의 칸에 있는 모든 A-의 숫자를 더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A+와 A-의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쓸 때마다 저렇게 길게 써야 된다며 상당히 고된 일이겠죠. 그렇기에 퍼즐 이름인 블랭킷의 B를 따서 아래와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수학적으로 번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작업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언급할 사실로는 A+는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근데 퍼즐의 목적은 A-를 찾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퍼즐은 주어진 A+를 통해서 A-를 찾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를 일상언어로 말해본다면 일종의 역규칙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역규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퍼즐을 수학적으로 번역한 이유입니다.
네, 일상 언어와 달리 수학적 언어로 번역된 정보는 이제 수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역규칙에 대한 수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규칙 B의 역규칙을 B-인버스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퍼즐을 푸는 과정을 다음과 같은 B-인버스를 찾는 과정으로 우아하게 바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적인 작업을 통해 이를 구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토록 원하던 함수 B-인버스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작업으로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공한 수학적 언어를 다시 일상 언어로 번역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번역된 정보는 일상 언어로는 퍼즐의 풀이에 해당하는, 즉 우리가 수행 가능한 알고리즘을 제공해 줍니다. 이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퍼즐을 직접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각 행과 열 각각의 a 플러스의 합을 계산해 주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 자, 편의를 위해서 계산한 값들을 퍼즐에 표시해 주었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번엔 모든 a 플러스의 숫자를 더하고 그것을 행과 열의 개수의 합에 1을 빼준 값으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네, 이 퍼즐에선 행과 열이 각각 4개씩 있으므로 4 더하기 4 빼기 1 해서 7을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계산한 수를 첫 번째 단계에서 계산한 수에 빼준 후 행에 관련된 식은 열 빼기 1로 열에 관련된 식은 행 빼기 1로 나누어 줍니다. 현재 행과 열이 모두 4이기 때문에 3으로만 나누어 주면 돼요. 역시 편의를 위해서 계산한 값들을 표시해 주겠습니다. 네, 마지막 수행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아까 계산해 놓았던 값들을 행과 열에 대응시켰습니다. 이제 구하려는 a-, 그러니까 색칠하려는 영역에 그 숫자에 대응되는 값들을 더한 후 마지막으로 그 행과 열에 있는 a 플러스의 숫자를 빼주면 됩니다. 계산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 영역에다가 색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믿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계산한 값들은 이제 퍼즐의 정답이 되는데요. 검증을 위해서 계산을 해보죠. 네, 1행 1렬부터 4행 4렬까지 순서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놀랍게도 이들이 정말로 퍼즐의 정답이 되었습니다. 네, 막막하기만 했던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학적 언어로 퍼즐을 풀어보았습니다.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이미 크기에 대한 퍼즐도 다 풀 수 있어요. 이 퍼즐 역시 이 방법을 통해서 풀 수 있습니다. 이 퍼즐의 정답을 미리 공개할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퍼즐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풀이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어진 퍼즐을 확정적으로 푼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해법 알고리즘은 수학적 언어가 없었다면 절대로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마지막으로 a-3성을 구해서 풀이 돼서 이제 각 1자리에 동그라미를 했을 때 이렇게 해서 퍼즐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혹시 그 대학원에 관심 없어요?